사람의 운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운은 노력보다 정리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발과 옷은 사람의 운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음양오행에서 옷은 몸의 기운을 감싸는 껍질이고 신발은 땅의 기운을 몸으로 끌어올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발의 기운, 입는 색, 몸에 닿는 재질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젊을 때는 운이 강해서 옷이나 신발이 조금 어긋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의 기운이 약해지고 외부의 기운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신발 하나, 기운이 죽은 옷 한 벌이,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운까지 조용히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외출만 하고 오면 피곤하고 괜히 다치고 돈 쓸 일이 생기고 사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면 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몸에 붙은 기운이 어긋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의 기운만큼이나 몸에 직접 닿는 물건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신발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잘못된 신발을 계속 신으면 기운이 흉운으로 바뀐다고까지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산책을 즐기던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밑창이 한쪽으로 다른 신발을 몇 년째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넘어지고 병원에 갈 일이 잦아졌고 돈도 자꾸 새어나갔다고 합니다. 사주와 풍수를 함께 보던 분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신발부터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신발을 버리고 발에 맞는 새 신발을 신은 뒤 이상하리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양오행에서는 이것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봅니다. 한쪽으로 다른 신발은 기운의 균형을 깨뜨리고 균형이 깨진 기운은 결국 삶의 균형까지 흔듭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 바래고 형태가 무너진 옷, 입을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 옷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옷입니다. 그런데도 아깝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입고 다니면 그 옷이 가진 음의 기운이 몸과 마음을 덮기 시작합니다. 사주팔자에서 노년운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묵은 기운을 놓지 못해서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정리가 잘 된 사람은 운도 깔끔하게 흐르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운도 함께 엉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무조건 버려야 할 신발과 옷, 그 중에서도 운을 가장 강하게 막는 세 가지를 음양오행 사주팔자 풍수지리를 기준으로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옷장과 신발장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 중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순간 운이 바뀌는 물건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60대 이후에 무조건 버려야 할 것은 밑창이 닳고 균형이 무너진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겉보기에는 아직 신을 만해 보입니다. 끈도 멀쩡하고 가죽도 남아있고 남들이 보기엔 아직 충분히 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괜찮은데 조금 더 신어도 되지. 하지만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에서는 이 신발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물건으로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발은 사람의 몸을 땅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땅의 기운은 토의 기운이고 이 토의 기운이 안정되어야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받쳐줍니다. 그런데 밑창이 한쪽으로 다른 신발은 이 토의 기운을 한쪽으로 계속 기울게 만듭니다. 기운이 기울면 사람의 판단도 기울고 몸의 중심도 기울고 결국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기운이 강해서 이 균형 붕괴를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괜히 발이 자주 걸리고 평소 안 아프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고 외출 후에 유난히 피곤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노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발이 매일 조금씩 기운을 깎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아침마다 공원을 걷던 6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같은 운동화를 계속 신었는데 오른쪽 뒤꿈치가 눈에 띄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신발이 발에 익숙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이후로 이상하게도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작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병원비가 늘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사주와 풍수를 함께 보던 분이 그분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신발이 운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신발을 과감히 버리고 발에 맞는 새 신발로 바꾼 뒤 이상하리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는 이런 변화를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밑창이 다른 신발은 계속해서 기운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기운이 새는 통로를 매일 신고 다닌다면 운이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사주에 토 기운이 약한 분, 여름생, 화 기운이 강한 분들은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토가 받쳐주지 않으면 재물도 건강도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신발이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기울어진 신발은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만듭니다. 괜히 서두르게 되고 결정을 급하게 하게 되고 지출도 거칠어집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막힌다는 말은 돈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흐트러진다는 뜻입니다. 밑창이 다른 신발은 바로 이 흐트러짐을
매일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런 신발을 절대 아깝다고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익숙함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익숙한 신발이 당신을 안전한 길로 데려가는지 아니면 이미 끝난 길로 계속 데려가는지를 구분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발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는 행위이고 새로운 흐름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바꾸는 순간 운이 바뀌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첫 번째 신발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하나만 정리해도 몸의 균형이 달라지고 생활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절대 버리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주팔자와 음양오행에서는 노년운을 가장 강하게 막는 신발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 60대 이후에 무조건 정리해야 할 것은 색과 기운이 죽은 신발과 옷입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풍수와 사주에서 말하는 색과 기운의 개념부터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에서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기운 그 자체입니다. 검정은 수, 흰색은 금, 파랑은 수, 빨강은 화, 노랑과 갈색은 토. 이렇게 각각의 색은 사람의 사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젊을 때는 사주가 강해서 색이 조금 맞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사주의 균형이 깨지기 쉬워지고 색의 영향이 그대로 몸과 삶에 반영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색이 바래고 윤기가 사라진 신발과 옷입니다. 검정이 회색처럼 변했고 갈색이 누렇게 뜨고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느낌이 드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이미 기운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음기가 지나치게 쌓인 상태라고 봅니다. 음기가 강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가라앉고 의욕이 줄고 판단이 느려집니다. 특히 재물운에서 이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결정을 미루게 되고 기회를 알아도 잡지 못하고 쓸데없는 지출은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은 늘 같은 색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검정, 회색, 어두운 남색. 젊을 때는 날렵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빛까지 어두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람 만나는 것을 줄이고 외출이 귀찮아졌다고 합니다. 사주를 함께 보던 분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옷색부터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색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두운 옷을 정리하고 밝은 토색 계열, 베이지, 연한 갈색, 아이보리로 바꾸자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고 외출 후에도 이상하게 덜 피곤했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변화를 기운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색이 죽은 옷과 신발을 계속 입는다는 것은
이미 끝난 운의 껍질을 계속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검정 계열의 낡은 신발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검정은 수의 기운인데 노년기의 수 기운이 과해지면 우울, 고독, 고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멋으로 신던 검정 구두, 검정 운동화라도 윤기가 사라졌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절대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 유행이 지난 과한 디자인의 옷입니다. 어깨가 과도하게 강조된 옷, 몸선을 억지로 드러내는 옷, 젊을 때의 이미지를 붙잡고 있는 옷. 이 옷들은 사주적으로 보면 과거 운에 집착하는 형상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운의 정체라고 부릅니다. 운이 흐르려면 지금의 나이에 맞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몸이 바뀌었는데 옷이 바뀌지 않으면 기운은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외출하면 괜히 어색하고 사람들과 말이 잘 안 통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더 빠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운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신던 딱딱한 구두, 발을 조이는 신발, 멋은 있지만 편하지 않은 신발은 60대 이후에는 운을 누르는 물건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발이 편하지 않으면 앞날이 편하지 않다고 봅니다. 발은 방향을 상징하고 방향이 불편하면 삶의 선택도 계속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색이 죽고 형태가 과거에 머문 신발과 옷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순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밖에 나가기가 편해졌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기운의 교체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정리는 눈에 띄지 않지만 운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절대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지만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에서는 노년의 운명을 가장 강하게 막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60대 이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사연이 묻어있는 신발과 옷입니다. 이것은 비싸서 못 버리는 물건도 아니고 상태가 좋아서 못 버리는 물건도 아닙니다. 입을 때마다 옛사람, 옛 시간, 옛 감정이 함께 떠오르는 물건입니다. 음양오행과 사주팔자에서 이런 물건은 물건이 아니라 기운의 저장소로 봅니다. 특히 신발과 옷은 몸에 가장 오래 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감정과 운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절의 운이 지금의 운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젊을 때 힘들던 시기, 사람에게 상처받던 시기, 돈 때문에 고생하던 시기, 병을 앓던 시기에 입고 신던 물건을 계속 사용하면 그 기운을 현재로 끌고 오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운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운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은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며 고생할 때 신던 구두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구두를 신으면 그 시절을 이겨냈다는 느낌이 들어 자부심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두를 신고 나가면 항상 일이 꼬였습니다. 사람과 다투고 돈 이야기가 틀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뚝 떨어졌습니다. 풍수를 보던 분이 그 구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버텨낸 신발이지 이제 갈 길을 데려갈 신발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그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만나는 일이 부드러워지고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연이 묻은 물건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과거에 붙들어 둔다는 점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노년운이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몸에서 떼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옷장 깊숙이, 신발장 한켠에 보관만 해두었어도 그 물건은 여전히 당신의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별, 사별, 큰 실패, 큰 상실이 있던 시기에 입던 옷은 노년운을 무겁게 누릅니다. 입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기운은 작용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런 원칙을 말합니다. 사연이 깊을수록 정리는 빨라야 한다. 또 하나, 절대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서 받은 신발과 옷입니다. 특히 관계가 이미 끝난 사람, 멀어진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서 받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그 사람의 기운을 계속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몸은 계속 반응합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연주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연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가 자꾸 피곤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연이 묻은 옷과 신발을 정리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괜히 눈물이 났다. 마음이 허전했다. 이 반응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과정을 운의 환기라고 부릅니다. 답답한 공기가 빠져나가야 새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지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잠이 편해지고 집에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정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리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말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남은 운명이 바뀐다는 말은 미래가 갑자기 뒤집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막히지 않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느냐였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쌓아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흐름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어긋나도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작은 불편 하나, 사소한 어긋남 하나가 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신발과 옷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운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신발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와 관련된 물건이고, 옷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지와 관련된 물건입니다. 음양오행과 사주팔자에서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기운을 싣고 다니는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밑창이 닳아 균형이 무너진 신발, 색과 윤기가 죽은 신발과 옷, 사연과 과거의 감정이 붙어 있는 물건은 모두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기운을 계속 몸에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이유 없이 지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돈과 사람 문제에서 자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운이 나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사실은 운이 어긋난 물건을 계속 들고 있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운이 막힌다는 것은 갑자기 불행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흐름이 둔해지고 정리가 안 되고 결정이 늦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발과 옷 정리는 이 흐름을 다시 바로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옷 하나 신발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노년운을 가볍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물건을 끌고 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게 선택당하지 않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깝고 허전하고 마음이 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잃는 감정이 아니라 기운이 빠져나가는 감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가 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답답함이 줄고, 외출할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사람을 만나도 괜히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남은 운명이 바뀐다는 말은 대박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일이 줄고, 꼬일 일이 줄고, 마음 쓸 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행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신발장과 옷장을 천천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에게 편안한지,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지, 지금의 나를 앞으로 데려갈 물건인지, 이 기준으로만 봐도 정리할 것은 자연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운도 함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이 작은 정리가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60대 이후에 운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마친 자리에 좋은 운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비워야 흐르고 흐르면 다시 채워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남은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